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했습니다. 황 대표는 어제 오후 청와대 앞 광장에서 입장문 낭독과 함께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조 장관도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삭발식 이후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자정까지 청와대 앞에서 연좌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본 무역분쟁 대응 소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현황과 대응책을 검토했습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 담당자가 참석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소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로 국내 산업의 피해 방지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이 어제 오후 상의에서 만나 노사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노동법 개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 만남입니다. 박 회장과 김 위원장은 면담에 이어 인근 호프집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명절 후 첫 만남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라 참 좋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기업인들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이 번창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최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뉴욕 패션위크에서 의류관리기 LG 스타일러의 팝업 스토어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팝업 스토어는 패션위크 기간을 포함해 이번 달 3일부터 12일까지 한 명품 빈티지 의류 소매 업체의 체험 매장 안에 마련됐습니다. LG전자는 또 뉴욕 패션위크에 맞춰 앞면을 전신 거울처럼 사용할 수 있는 LG 스타일러 미러를 미국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북 영천시 신영면을 지나는 상주 영천 간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5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시간 뒤에는 현장에서 사고 수습 중이던 한국도로공사 순찰차를 승용차 2대가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해 도로공사 직원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스 신임 일본 외무상에게 한일 갈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영내의 전 세계적 현안들에 대한 광범위한 어젠다에 걸친 일본 정부와의 협력 지속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이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비핵화 논의의 조건으로 안보 불안과 발전 위협 요소 해소를 거론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어제 담화를 내고 북한의 입장은 명백하다며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이 제거돼야 비핵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몇 주일 안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실무 협상이 좋은 만남이 되길 기대한다며 미국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오는가에 따라 북미는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적이만 키우게 될 수도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 대표팀이 숙적 일본을 꺾고 월드컵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어제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열린 2019 국제배구연맹 월드컵 3차전 일본과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 1차전에서 중국의 세트스코어 0대3, 2차전 도미니카 공화국에 1대3으로 패해서 2연패에 빠졌지만
개최국 일본을 꺾고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배우 안재현과 파경 위기에 놓인 구혜선이 힘든 상황에서도 위로를 준 반려동물을 소재로 한 에세이집을 펴냈습니다. 다음 달 1일 출간 예정인 나는 너의 반려동물은 6마리 반려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 구혜선이 쓴 글과 사진 모음집입니다. 이 책은 강아지 감자, 순대, 군밤과 고양이 쌈, 망고, 안주와 함께 살아가는 구혜선이 느낀 일상 속 소중한 순간을 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킹스맨TV 킹스맨 인사 올립니다. 첨가 뉴스로 황교안의 삭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은 첫째, 삭발하면서 조국 임명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적극 수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 꽃보직 논란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는 바 아들도 소환돼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체와 또 나경원의 그 사학재단 의혹,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부정입학 의혹 등 여러 가지 자신들의 그 몸에 똥을 묻혀놓고 남들 다른 사람에게는 그리고 직접적인 것도 아니고 가족들 간에 벌어진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 불쌍합니다. 겉으로는 근엄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쓰레기가 다 모여있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분노를 느낍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보안법에 거의 위반된다는 수준으로 옛날에 이승만 때 조봉암 그 대표를 정치적 살인하고 또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국가 반란 수괴 혐의로 사형시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대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시고 또 우리 한국 경제의 그 경제인들도 위기관리를 잘해서 합심을 해서 정부와 경제가 합심을 해서 일본을 지금 대항하고 물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작은 거 하나 갖고 자기네들은 과거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그렇게 반대한 그 똥투성이의 장관 모든 임명직을 다 임명했으면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마한 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낙마시킨 겁니다. 그러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안 된다 해도 고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일을 너무 반대만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자유한국당은 그냥 무조건 하면 반대니까 그냥 자유반대당이라고 그냥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오늘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분만 누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분은 누르면은 안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모든 하루 일과가 잘 풀리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킹스맨이었습니다.